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오늘은 그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를 위한 5가지 조언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즘 뭐 가정에서 아니면 뭐 별도로 점포 없이 아니면 아주 조그마한 사무실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고 뭐 연간 매출을 한 10억 정도 올리는 분들도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. 어느 주부의 경우도 보니까 한 달에 한 7, 8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직원 3명을 두고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제가 볼 때는 한때 인기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향후에 계속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해야 할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. 첫 번째는 창업에 대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좀 갖추어야 되는데 특히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한 이론을 좀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. 책을 사서 읽어도 좋을 것이고 또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쇼핑몰 창업에 대한 자료도 많이 있거든요. 실무 지식이라고 하면 포토샵을 알아야 되는데 이 포토샵으로 이 상품의 사진을 편집을 하고 하는 이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진 촬영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겠죠.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그 HTML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든 언어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주의 지식을 좀 많이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. 자, 두 번째는 창업자의 어떤 장점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어떤 것을 판매할 것이냐, 어떤 아이템을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본인의 장점을 좀 잘 살릴 수만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.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쇼핑몰 창업 아이템에 대한 시장 조사, 특히 국내 그리고 해외에 대한 시장 조사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좀 많은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지 고객의 어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시장 조사라면 국내라면 뭐 동대문 시장, 남대문 시장, 화곡동 시장이 국내 3대 도매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해외로서는 뭐 일본과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조사, 직접 한번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국내 3대 도매 시장, 해외로서는 뭐 중국, 일본, 아니면 베트남, 이 해외 시장도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. 자, 세 번째는 인터넷 창업하면 보통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. 상품을 매입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초기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상품을 매입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금방 팔려서 현금으로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일정 기간 그 상품들은 재고로 남아 있게 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또 신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자금은 좀 갖고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처음 창업을 할 때 이 거래처에서 이 외상 거래를 해주지 않습니다. 이 초보 창업자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상품들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매입 단가도 아주 전문 판매자보다는 조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. 네 번째는 쇼핑몰 관리를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그 인터넷 쇼핑몰 하면 뭐 이렇게 개발을 할 필요가 없이 쇼핑몰을 임대하면 됩니다. 보통 이제 쇼핑몰 호스팅이라고 하는데 뭐 평생 비용으로 33,000원을 주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한 달에 한 55,000원 정도 비용을 들이면 쇼핑몰 어떤 솔루션을 모두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그 쇼핑몰 임대형 쇼핑몰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그 임대형 쇼핑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. 책도 좀 읽으셔야 되고 적어도 아마 한 2, 3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 임대형 쇼핑몰의 어떤 관리 방법을 좀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겠죠. 그리고 고객들이 평소에 주로 자주 이렇게 문의하는 사항들을 점검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고객에 대한 1:1 마케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골 고객을 좀 많이 만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
싸구려 값싼 제품보다는 어떤 제품의 품질을 좀 생각을 하고 가격도 너무 싸게만 파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. 좋은 제품을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의 창업자가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.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많죠.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쇼핑몰과 차별화를 할 것인가? 요즘 소비자들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가? 소비자 욕구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쇼핑몰을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제가 아는 그 소호리, SOHOLEE, 소호리닷컴이라는 쇼핑몰에 가보시면 거기는 일본에서 직수입한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차별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. 어떤 쇼핑몰은 가정의 인테리어 소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분도 계시고, 또 미시오먼닷컴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그건 천연 비누 아로마 양초 제품만 판매하는, 즉 말씀드려서 대기업에 운영하고 있는 종합 쇼핑몰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별화하고 특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한 5가지의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쇼핑몰 창업자가 좀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고객들의 생각을 올리게 되는데, 그것을 보통 이제 구매 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 고객의 구매 후기를 좀 잘 읽으시고, 때로는 고객이 뭐 욕을 한다든지 불평을 이렇게 늘어놓는 경우에도 그런 글을 삭제하지 마시고요.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불평 불만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,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쇼핑몰에 게시판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. 고객의 어떤 뭐 불평을 이렇게 다른 일반 고객들이 알게 되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. 그리고 이 배송을 가능하면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, 또 AS 그리고 환불, 반품, 교환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은 그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를 위해서 5가지 조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